저축만으로 부자가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았다라면 진작에 적당한 빚을 얻어서 집을 샀을 것이다. 나는 월급쟁이가 적금을 들어서 부자가 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재테크 공부하시는 여러분, 이 책 꼭 읽으세요. 소사장 소피아가 추천하는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 부의 인문학 북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너무 좋은 책. 그러니까 보통 다 책이 좋습니다. 네. 저는 책에 한 줄만 굉장히 나의 행동을 바꾸거나 뭔가 내 가슴에 들어온 문구가 있으면 저는 이미 그 책은 책값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책은 뭐 한 개가 아니라 얼만큼이나 줄을 걷는지 정말 제가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들을 들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좀 잘 리뷰를 하려고 계속 마음을 먹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못했어요. 더 잘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브라운스톤 님이 쓴 책인데요. 브라운스톤 님은 원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도 옛날부터도 알고 있었고 익숙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전 책인 부의 본능을 쓰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저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직접 사인을 하셔서 보내주셨어요. 보통 출판사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십니다. 협찬 의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무료로 읽어보세요 하시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 받아요. 왜냐면 많이 부담스럽고 읽을 시간이 사실 없을 경우가 많은데, 제 관심사가 아니면 좀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많이 하는데, 이 출판사에서 딱 이 책을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는 제가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브라운스톤님께서 저를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이 책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레버리지 마스터 분들께는 종종 이 책 읽어보시라고, 이 책 진짜 너무 재밌다고 많이 추천드렸는데,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 부의 인문학이죠. 이 제목은 또 왜 이럴까요? 이 제목은 여기 부제 보시면 슈퍼리치의 서재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분은 다양한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책뿐만 아니라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논문을 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논문을 읽을 좀 기회도 없을 뿐더러, 그렇지 않나요? 그거 잘 안 보게 되지 않나요? 근데 이분은 그런 책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굉장히 쉽게 전달을 하시면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데, 그렇다고 하면 이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입을 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이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내 돈벌이에 써먹을 수 있을까? 나의 투자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질문만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답을 그냥 띡 내줍니다.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이분은 아마 책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읽어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책을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좀 능동적으로 읽고 또 내 상황에 대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여기를 보고 책에서 행동할 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보시는 게 좋다고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워낙에 너무 똑똑하시니까 이렇게 보시는 통찰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목차만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몇 개 읽어드려 볼게요. 서울과 지방 부동산은 양극화될 것이다. 네. 슈퍼스타 도시 서울에 투자해라. 어느 도시, 어느 동네가 뜰 것인가? 네, 막 장난 아니죠. GTX가 생기면 집값과 상가값은 어떻게 변할까?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집값을 잡을까?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 투자의 길을 만드는 부의 법칙에서는 선진국가 이머징 마켓 어디에 투자할까? 혁신 기업에 투자하라. 미중 전쟁은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이런 식으로 제목만 봐도 빨리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프롤로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 그런 논문을 쓰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그런 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들을 이제 거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들의 어깨에라도 서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인들이 책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고 훨씬 쉽게 큰 그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내 곁에는 항상 최고의 경제학자와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투자에 성공해서 은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 책을 또 우리에게 또 쉽게 설명을 한 책이에요. 여러분 진짜 꼭 읽어보세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공 사례 하나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경매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레버리지 마스터분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투자 역시 독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국부론을 읽다가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일수록 수입이 많다는 언급이 나온대요. 그래서 불쾌감과 불명예가 있는 곳이 어딜까 고민하시다가 차지한 곳이 집장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용산 텍사스촌, 청량리 588, 천호동 텍사스촌 이런 곳이 집장촌이 있었는데 또 자세히 보니까 그곳이 다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역세권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남시에 있는 중동 588이라고 하는 집장촌 내 상가주택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이 경매 사례가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았대요.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저자분이 딱 낙찰을 받을 때 금액이 이제 너무 크니까 2등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막 이렇게 이제 약간 소리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저 가격에 왜 받아? 이런 수군거림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이 상가 자체의 그 감정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금액을 보다 더 싸게 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가를 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에는 이렇게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곳인데 나중에 지금은 집장촌이지만 결국에 재개발이 돼서 이게 바뀌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미래 가치를 보고 탁 산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20평짜리 주택이었는데 2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그게 7억 5천만 원 정도 하고 재개발 진행 중인데 지금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당연히 10억은 넘을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재밌지 않나요? 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축만으로 부자가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았다라면 진작에 적당한 빚을 얻어서 집을 샀을 것이다. 나는 월급쟁이가 적금을 들어서 부자가 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거래처를 분석을 쫙 해봤는데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기업은 몇 안 되고 거의 다 공장 부지나 사옥 같은 부동산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되면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업 소득만으로는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어떤가요? 좀 씁쓸한 것도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받냐면 그 노동 수익, 노동을 한 만큼, 그러니까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이 되게 공정하고
그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배워왔기 때문에 이 전제가 이렇게 깨지면 불공평한 느낌이 들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그쪽에 서 있지 않다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영상에서 저도 뭔가를 사례를 말씀드린다거나 또 그렇게 성공하신 분을 뭔가 이렇게 알려드린다거나 할 때는 항상 악플과 불만이신 분들, 예, 그렇게 그런 악플이 뭐 달리는데 정말 충분히 이해해요. 어떤 마음인지 정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왜 그런 글을 쓰시고 그분이 어떤 심정인지,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네, 어떡합니까? 그게, 예, 여기에 써 있듯이 진짜 현실이다,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할 때부터 금본위 화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금본위 화폐 제도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금으로 돈을 지불했었죠. 근데 금이 너무 무겁고 또 분실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폐가, 이제 돈이, 우리가 쓰는 지금 돈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대신 돈은 이 금에 맞춰서, 금을 소지하고 있는 만큼만 돈을, 지폐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종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계속 고려할 사항도 많고, 금이 캐는 속도가 이제 적어지는데 돈을 써야 될 게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 금본위 제도를 없애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네, 꼭 읽어보세요. 저는 예전에 돈의 역사라는 책을 저도 읽어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그 후에 제가 한 일이 뭐냐면 금을 사야겠다. 그래서 금의 돈을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 그 세뱃돈을 받으면 금을 그냥 사요. 아이들 돈에. 보통 이제 아이들 세뱃돈이나 이런 거 해서 저축통장, 나중에 뭐 대학교 학자금용으로 아이 돈 모아서 줘야겠다 해서 그렇게 통장 만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일반 저축 뭐 그렇게 통장 그냥 만드시는 것보다는 저처럼 금을 사서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금본위 화폐 제도가 사라져서 결국에는 정부는 금이 없어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정부는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돈의 가치를, 그러니까 결국엔 돈을 마구 찍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죠. 물가가 막 오르죠.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는,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이때 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빚을 진 사람들은 빚의 가치가 주는 거고요. 월급을 받는 사람은 그 월급이 저번 작년과 똑같은 월급임에도 그 월급의 실질 가치는 떨어져서 월급이 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얻은 사람은 빚이 준 셈이 돼요. 그럼 누가 유리해요? 빚을 진 사람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질 구매력이 높은 현재에 빌려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후일에 갚으면 되니까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네, 빚을 지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의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죠? 물가는 계속 올라왔죠, 여러분. 그죠? 뭐,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왔죠.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금액도 계속 올라왔죠. 그죠? 근데 어때요? 빚의 가치는, 네, 계속 줄어드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부자가 됐죠. 네, 여기에서 이 저자님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쓴 빅스텝에도 네,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여러분. 그죠? 이분이 가지신 이런 통찰력의 뭐 이런 큰 이론적으로 이렇게 쓰신 것에 한참 모자라지만 저 역시도 네,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이고 계속 저도 반복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똑같은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도 써놓으셨습니다. 그럼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일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다. 어떤가요? 여기는 아예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어서 하락의 국면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짜 돈인 화폐를 모으려 하지 말고 진짜 돈인 리얼머니를 보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리얼머니는 뭐냐면 부동산이고 주식이다. 자산 상승 사이클을 주목하고 바닥에 이르렀을 때 과감하게 빚을 얻어서 투자해야 한다. 네, 이게 투자의 핵심이고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기는 법이다. 네, 굉장히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프롤로그예요. 예, 프롤로그에 다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롤로그만 읽어도 그리고 이것만 실천해도 이것만 이해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그 뒤에 제목 보세요. 정말 나는 무서워서 못 써 이렇게 너무 욕먹을까 무서워서. 자, 제목 보이세요? 자,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알고 있어도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말을 차마 저는 할 수 없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써주시기 때문에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왜 서울에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서울에 투자하라고 나와요.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아무리 정부에서 지방을 이렇게 균등하게 발전시키고자 막 돈을 쏟아붓고 발달시키려고 뭔가 도로를 하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하더라도 이거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그 논문에 근거하여 해주시는데 굉장히 명쾌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엇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들이 굉장히 맞았구나, 더 자신 있게 나가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던 굉장히 소중한 책이었어요. 이렇게 리뷰를 하면 한 10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책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의 인문학 이 책, 그리고 부의 본능이라는 책도 네, 제가 꼭 읽어보려고 했었던 책인데 이 책을 보고 나서 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저는 재테크 책을 추천을 많은 분들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런 식으로 조금 재테크라고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책을 읽으시면서 또 경매든 뭐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이렇게 실제로 하신 분들의 그런 소소한 사례들이 여러 개가 담긴 그런 책들, 또 그런 책도 또 읽기가 되게 술술 읽히면서도 되게 스토리니까 또 그건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과 요런 책을 또 저의 아주 좋은 저의 책까지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기가
후기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네, 요 책. 그런 책들을 다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작은 책, 그러니까 사례가 담긴 책, 그리고 큰 이야기가 담긴 책, 또 뭔가 세계 경제를 이야기하는 책, 돈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 이런 책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으시면은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좀 빨리 커진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